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2025년에 진행이 된 CES 행사에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신기하게 본 제품들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는 이게 제일 신기하긴 했어요. 싱크북 플러스 젠6 롤러블 노트북, 레노버 건데요. 자, 저렇게 화면이 롤러블로 쫙 늘어나는 노트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저러면 이제 코드 볼 때도 편할 것이고 화면을 분할해가지고 두 화면을 볼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원래는 14인치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늘어나게 되면 16.7까지 확장이 된다고 하고요. 근데 확장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걸려요. 찡 하면서 한 10초 정도 올라간다.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시제품이 아니라 진짜 올해에 판매가 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1분기에 출시가 되는데 가격은 우리 돈으로 51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이 되니까 저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저렴한 이러한 제품들 많이 만나볼 수가 있겠죠. 롤러블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까 했는데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네요. 또 아주 제가 흥미롭게 본 제품이 있는데요. 단 2초 만에 스마트폰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수입 핏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졌다. 저렇게 넣기만 하면 배터리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자, 배터리가 안에서 저렇게 교체가 돼가지고 바로 교체가 끝나는 건데 내 핸드폰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그 배터리를 교체해 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케이스에 특수하게 제작된 배터리가 들어있거든요. 외장 배터리를 교체해 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각 외장 배터리 용량이 3500mAh니까 뭐 아이폰 16 조그만 버전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가 포함된 휴대폰 케이스 그 가격이 $120, 17만 원 정도니까 비쌉니다. 자, 그리고 그 충전하는 허브 있잖아요. 교체해주는 허브. 그거는 배터리가 5개가 들어가 있는데 $450, 65만 원. 야, 이거 너무 비싸지 않나 싶어요. 근데 올해 6월부터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그렇게 있진 않죠. 지금 쿠팡에서 뭐 외장 배터리만 보더라도 10,000원, 20,000원 하니까요. 그래도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미래적인 제품도 있었는데요. 엑스펑에서 만든 벤의 이비톨, 그러니까 드론, 유인 드론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제품입니다. 자, 전기 벤인데 뒤에다가 저렇게 유인 드론을 싣고 다니다가 모험이 필요할 때는 저렇게 타고 날아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벤에 싣고 돌아다니고. 자, 이건 중국의 전기차 회사 엑스펑의 항공자 회사인 엑스펑 에어로 HT의 시제품이에요. 판매할 계획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거 누구한테 필요하냐? 부자이면서도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 긴급 수색 및 구조 등의 용도 이럴 때 유용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해외 시장을 고려하기 전에 출시가 된다면 먼저 중국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해요. 미래적인 느낌이 나기는 하죠. 자, 그리고 이것도 재밌어요. 할리데이라는 곳에서 초소형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된 AI 글래스를 판매합니다. 자, 겉보기로는 진짜 그냥 안경이에요. 근데 저기에 칩이라든지 배터리, 마이크 스피커 다 들어있고 또 안경테 위쪽에 조그만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저기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정보. 그리고 제어는 저렇게 반지를 돌려서 하게 됩니다. 정보를 보려면 한쪽 눈을 저렇게 위로 떠야 된다라는 게 다른 사람 보기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런 방식은 좀 생소하긴 하더라고요. 3.5인치 원형 디스플레이를 시야에 완전히 투사하는 방식이에요. 렌즈에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안구에. 그래서 눈 건강에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체험해 본 사람들이 10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이상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실시간 대화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 액티브 AI 어시스턴트가 탑재가 되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40개 언어의 실시간 언어 번역이 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반지를 엄지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안경의 다양한 특징을 탐색할 수 있다. 이렇게 톡톡 칠 필요도 없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은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또 특이한 게 당연히 저는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AI가 앞에 있는 상황을 알아본다든지 촬영을 한다든지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생활 침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제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안경은 올해 3월부터 배송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가격은 7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스마트 글래스인 메타 레이밴 글래스보다 비싼 거예요. 이거는 5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20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하지만 메타 레이밴 글래스는 메타사의 AI를 활용할 수도 있고 AI가 실시간으로 앞에 보고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는 방식이 더 낫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긴 했어요.
또 삼성에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걸 출시를 하게 될지 상당히 또 궁금해지죠. 자, 또 국내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정용 로봇 볼리가 드디어 올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작년 CES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방 안을 돌아다니는데 이동식 CCTV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뭐 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바로 나한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동식 IoT 허브가 되어가지고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스마트 기기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고요. 이동식 프로젝터입니다. 필요할 때는 저렇게 올려두고 영화를 본다든지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 시제품 영상 보시면은 어두울 때 사용하고 있죠. 낮에 사용하기에는 꽤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더 버지사에서 이걸 체험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은 벽에 영상을 투사하긴 하는데 밝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볼 용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 투사할 때는 정보가 잘 보이니까 차라리 요거는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또 투사된 가상의 버튼을 우리가 발이나 손으로 누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장된 스피커는 꽤 준수한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통해서 AI가 상황을 인식하는 모습을 시연했다고 해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작동할지는 실제로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출시 일정과 가격은 아직까지 미공개인데 일단 올해에 내놓는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저렇게 벽에 투사하는 기능이 있긴 한데 해상도가 높은 것 같지도 않고 안시, 루멘 같은 것도 높지가 않아가지고 낮에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는 가정용 로봇이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는 다른 쪽으로 간 거죠. 이 제품은 2021년에 판매가 시작된 아마존의 로봇 아스트로예요. 근데 저 로봇이 어찌 보자면은 볼리보다 더 귀엽기도 하고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낮에도 활용할 수 있고 활용도도 더 높을 수가 있는데 이 제품도 아주 완벽하게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볼리가 잘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런 로봇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들어온 로봇 중에서 제일 성공한 건 로봇 청소기밖에 없고 그 이외의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실용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귀엽기라도 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가정용 반려 로봇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실용성보다는 컴패니언 로봇, 그래서 같이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저도 봤는데요. 이 라봇이라는 로봇을 실제로 보면 진짜 귀엽더라고요. 저랑 함께 여행을 했던 여자친구는 이거 어떻게 살 수 있냐라고 난리를 칠 정도였으니까 차라리 귀여운 게 날 수도 있는데 볼리는 잘 모르겠다. 나와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신기하게 본 제품, 이것도 굉장히 미래적입니다. 가정에서 성공한 가장 훌륭한 로봇 제품, 로봇 청소기. 그 중에서도 로보락이라는 브랜드가 제일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로봇 팔을 달아놨더라고요. 자, 보시게 되면 저렇게 다니다가 슬리퍼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다? 그럼 청소를 멈추는 게 아니라 팔이 쫙 나와가지고 저 슬리퍼 정도는 치워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청소에 걸림돌이 되는 거는 다 치워버리겠다. 뭐 저 정도까지 와 팔을 달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가벼운 거 정도는 지정된 장소 쓰레기통에 넣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무한정으로 높게 들 수 없겠죠. 그 무거운 걸 들 수는 없겠죠. 그러다가 청소기가 뒤집어지니까 최대 300g 이하의 가벼운 물건만 집어들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데모 중에 각 양말을 집어들고 이동하는 시간을 보니까 한 1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라고 해요. 실패할 때도 있고. 야,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지켜보는 와중에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게 된다면 속 터질 것 같지만 내가 외출했을 때 천천히 양말을 집어가지고 딴 데 옮겨놓고 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판매가 됩니다. 2025년 6월까지 배송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격은 공개가 안 됐어요. 얼마나 비쌀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유쾌한 공학의 새 제품들입니다. 이게 일본어로는 유카이 공학이라는 회사거든요. 재미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인데 저도 하나 있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이거는 고양이 혀 후후라고 해서 이번 CES에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거예요. 컵에 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올려두게 되면은 안에 팬이 있어가지고 후후 불면서 뜨거운 거를 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거 잘 드세요? 저도 커피 뜨거운 거 이렇게 마시다가 된 적이 많은데 그럴 때 쓰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후라는 제품.
자, 바람의 세기는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고 요게 2025년 여름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합니다. 이 회사는 진짜 팔아요, 이런 제품들. 자, 그리고 또 공개한 제품이 미루미라는 제품인데 가방에 저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달고 다니면 무슨 역할을 하냐? 역할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사람 쳐다봤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버리는 이런 역할이 다입니다. 그냥 컴패니언 로봇처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서 주변 사람을 훔쳐보는 마스코트 로봇이라고 하고요. 이게 어디에 영감을 받았냐면 아기들이 이제 엄마 옆에 달라붙고 이렇게 사람 쳐다봤다 이렇게 수줍게 이렇게 딴 데 보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카이 공학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들을 살리는데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만 살려내는 거죠. 저도 그래서 고양이 꼬리 쿠션이라고 해서 안고 이렇게 쓰다듬으면 꼬리만 이렇게 흔들어주는 게 있어요. 위안이 되는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개를 움직여 준다고 하고 요것도 이제 2025년 가을부터 크라우드 펀딩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흥미롭게 본 제품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제품이 제일 흥미로웠나요? 그리고 이 중에서 꼭 사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제품인지 그런 의견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